경찰에 가해진 이 수사 외압 이 부분이 실체가 지금 불분명한데 지금 임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그보다 더 상급 기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실 또는 뭐 안보실, 뭐 이런 쪽에서 좀 뭔가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날 오후에, 그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단순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청해 수사부장한테 그걸 얘기해서 그렇게 될 사안은 아니라 보는 거잖아요. 다시 복귀하면요. 네. 이 사안은 발표해도 좋다.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대외 발표를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박정훈 단장과 대면해서 예. 보고받고 사인을 하셨어요. 예. 이 사인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은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분, 딱 한 분이에요. 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사인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는 거예요. 수사 받고 정확하게 나는 아니다. 네. 그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어 엎은 요인으로 각가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청와대에 파견 가 있는 해병대 행정관이 전화를 해요. 네. 현역 군인이거든요. 대령. 예, 대령이 왜 전화를 하고 왜 기록을 보려고 했고 그리고 또 그 군사보좌관도 사실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그 좀 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밖에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주고받은 것도 다 지금 폭로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국방부 장관을 누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빨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진도도 못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거를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를 결국은 수사를 안 하면 아무것도 뭘 밝히질 못할 텐데 거기서 그러니까 막힌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공수처장 지금 네. 후보자도 선정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참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초대 공수처장도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네. 저는 참 글러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하면 국가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수처를 만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정부패를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만든 건데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내가 국가가 근간이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부패를 뿌리 뽑아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부정부패 국가일수록 경제 구조나 사회적인 그 취약계층이 갖는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바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힘을 못 받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경북경찰청장이나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압색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모든 자료 지금 오늘 통화 녹음 파일 있잖아요. 네. 공수처도 가지고 있어요. 네. 국방부 검찰단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한 두 달 전에 사실은 제출된 네. 거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인권단체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협조하는 거지 저희가 국가를 마비시키려는 세력이 아니다. 저희한테 항상 그 댓글로 막 욕하시거나 사무실에 맨날 전화해서 업무 방해하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하는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김정은 위원장 저 싫어할 텐데 저의 정체성 때문에 싫어하실 텐데요. 공화국의 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상한 상상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국가는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상을 보면 어쨌든 공수처 뭐 그다음에 경찰 수사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안 될 것 같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특검이나 돼야지 이제 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적으로 그래서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사전에 국정조사를 빨리 좀 해야 된다. 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개시를 해야 예. 선거 전에 실질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이거를 조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총선에서도 각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 문제에 야당 대표들이요 목숨 걸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숨 걸라는 게 진짜 이게 목숨을 걸라는 게 아니라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이거 엄청 중대한 사건이고 아까 뭐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이 한 젊은이가 그 국가의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다가 정말 억울한 그런 희생을 당한 건데 그리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밝히는 국가가 이게 뭐 민주주의 국가겠어요 이게? 생존 해병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자기의 그 같은 해병 대원,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물에 빠져서 자기가 못 구했다는 죄책감을 네. 갖거든요. 저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존 해병들과 그 사람들의 그러한 죄책감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국정조사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고 총선에 다 출마하시면은요,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생존 해병과 생존 해병 어머니가 국회의장 쳐들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의장님 뭐 그거 저기 현저 건조물 침입죄로 그 김용원 군인권 보관처럼 저희 지금 유족들 다 고소당했잖아요. 그 경찰에 소환 통보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생존 해병과 어머니를 경찰에 국회 침입죄로 고발할 건가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아니,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억울함이 무엇인지 듣고 정치인으로서는 최대한 반대급부를 누르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 논리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시민운동하는 그 인권운동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논리가 달라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 쉽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나 인권운동이나 사실은 약자를 생각하고 지지 기반의 이해를 생각하고 공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고민에 차더라도 한 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황님이 이번 선언문을 쓰실 때 18쪽이나 되는 번역문을 읽어봤는데요. 인간으로서의 고뇌, 성직자로서의 고뇌, 어떤 신과의 관계에서의 고뇌, 천주교를 내에서의 수장으로서의 고뇌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 내디디셨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장님께서도 한 발 내디디셔야죠. 헌정사에서 우리가 집권당이 됐을 때 이렇게 국정조사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가서 후임자가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은 어차피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향배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정치 논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 김진표 의장님이 꼭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님이 기독교 신자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뭐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죠? 성경 구절 그런 좋은 얘기 있다는 걸 알 텐데. 하여간 그 정치 논리, 뭐 형식 논리에 너무 그 얽매이지 말고 지금 우리 저 임 소장님 말씀처럼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그죠? 뭐 문제점이 또 뭐 생기고 이런 건 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선거구 문제라던가 병립형으로 가냐 연동형으로 가냐도 매우 중요한 우리 정치 발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결정들이요
다 국민들 눈앞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이익 나눠 갖는 거로밖에 맞습니다. 치부되지 않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그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일도 열심히 하시면 국민들이 정치개혁 문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이제 가깝게는 우리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렇고 이번엔 또 이제 최병 사건도 그렇고 이 국민이 어쨌든 그 희생된 사건 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또는 그 희생자들 또는 남아 있는 생존자들의 아픔 이런 것들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 이게 단순히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나 그걸 넘어서 국가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 이런 국가가 나한테 뭐 필요하지 이제 이렇게까지 어떤 회의감, 절망감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또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유난히 어쨌든 이 정권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소홀하다. 그리고 심지어 감춘다. 예?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 마지막으로 우리 저 박정훈 대령 가끔 뭐 연락하시고 할 텐데 지금 요즘 근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12월에 이제 김정민 변호사님하고 네. 저랑 저희 김영남 사무국장하고 이제 김태성 동기회장하고 같이 이제 조촐한 송년회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어떻게 정말 주마등 같이 지나간 사실은 박정훈 대령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또 최상병 유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되짚어보고 올해는 어떻게 재판에 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이제 2월 1일 날 이제 2차 항명죄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까 이 재판을 어떻게 또 슬기롭게 잘 이끌어 갈지도 저희가 또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님은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고요.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은 것도 이제 거부하셨어요. 네. 저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셨고 해서 좀 더 최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좀 더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늘 견지하고 계십니다. 본인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뭐 관심을 가져주신 거는 감사하게 받겠지만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것은 명확한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양해해달라라는 말씀까지 좀 세련되게 해주셨어요. 네. 예. 그 기소휴직은 이제 뭐 그냥 유야무야 된 거죠? 일단은 좀 군 당국이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1심 판결을 보고 네.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지금 아마 재판부가 바뀌었을 거예요. 12월 보통 이제 군사법원 12월에 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성향을 봐야겠지만 사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은 여전히 목줄을 국방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줄은 결국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못할 것이다. 다만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집중된다면 다음 항소심은 군사법원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네. 고등군사법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지법 안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또 부장판사님들이 세 분이 딱 계세요. 대등재판부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에서 판결 온 거는요 믿지 않고 1부터 10까지 다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열심히 임해서 또 열심히 이제 박대령을 방어하는 변호인 역할도 변호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방청객들도 가서 방청을 또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만이 이 군사법원이 허튼 짓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병
사망 사건, 이제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의 외압 부분 공수처 역시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제일 열심히 하는 건 군검찰이었어요. 네. 엉뚱하게도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마구 수사를 해서 지금 이제 벌써 하지만 재판까지 저희가 하고 영장을 있는데,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네. 한번 또 제동이 걸렸는데 어쨌든 뭐 벌써 이제 재판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그 공수처와 경찰이 좀 국민을 좀 의식하고 제대로 수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또 정치권, 국회의장 특히 좀 대의를 바라보고 그렇게 좀 결단을 해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서명해 주셔야 돼요. 서명해 주시고 예. 국회의장님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네. 새로운 많은 인원들이 서명을 해주셔야 의장님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그 본인이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님 욕하시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서명 방법 좀 그럼 마지막으로 알려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서명 링크가 있으니까는요. 네. 제가 아까 보고받았는데 다들 녹음 파일 들으시느라고 네. 서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 녹음 파일도 듣고 예. 서명도 해주셔야 국회의장님한테 이만큼 서명 받아왔습니다. 빨리 해주세요라는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국회의장 욕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네. 개인의 호불호를 여기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로지 행동, 서명을 해주셔야지만이 10만 명, 100만 명 되면 국회의장님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꼭 해주십시오.